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는 르포르타주 형식의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한 권을 펼쳐놓고 며칠에 걸쳐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입맛이 사라지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작은 한숨이 먼저 나오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크리스 반 툴레겐 박사님의 초가공 식품, 음식이 아닌 음식에 중독되다. 영어 원제로는 초가공된 사람들, 음식이 아닌 음식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초가공 식품이 우리의 건강과 삶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파헤치며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는 이 초가공 식품의 실체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보고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편안히 앉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 반 툴레겐 박사님은 영국 런던 대학교의 조교수이자 감염병 전문의이신데요. 의학 박사이시면서 분자 바이러스학 박사이시기도 하고요. 그는 또한 BBC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한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다이어트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초가공 식품 산업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왜 우리가 이런 음식이 아닌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지침서와도 같은 책인데요. 2023년에 출간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책, 초가공 식품입니다. 이 책의 중심엔 그와 그의 쌍둥이 형제가 함께한 실험이 자리합니다. 박사님은 한 달 동안 자신의 식단 80%를 초가공 식품으로 채워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오래전에 개봉되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슈퍼사이즈 미를 기억하시나요? 감독이 직접 맥도널드 음식을 삼시세끼 먹고 자신의 신체에 일어난 변화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했던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센세이셔널한 영화였는데요. 툴레겐 박사 또한 자신의 일란성 쌍둥이 형인 젠드와 함께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의 체중은 6kg이나 늘어났고 수면의 질 저하, 복부 팽만감, 변비, 만성 피로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였으며 MRI 스캔 결과 뇌의 식욕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왜 우리가 이런 음식의 섭취를 멈추기가 어려우며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경우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가공 식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초가공 식품은 통조림이나 빵, 치즈와 같은 단순한 가공 음식이 아닙니다. 이는 식품 산업에서만 사용하는 첨가물, 예를 들어 유화제, 착색료, 향료, 감미료 등을 넣어 만들고 흔히 집에서는 만들 수 없는 식품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시리얼, 포장된 과자, 탄산음료, 상당수의 즉석 요리나 패스트푸드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즉, 옥수수나 콩 같은 작물을 분자 수준으로 분해한 후 인공 첨가물로 재조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코카콜라, 프링글스, 냉동 피자 등등 책에서 박사님은
이것을 음식이 아닌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은 자연 음식을 기대하지만 초가공식품은 과도한 설탕과 지방, 소금으로 중독성을 더해 놓았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보자면 음식은 먹히지 않으려 애쓰지만 초가공식품은 산업이 만든 유혹입니다. 부드럽고 달고 짜서 한 입 베어물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그는 이 초가공식품에 대한 갈망이 담배나 술과 같은 중독 물질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고백하는데요. 즉, 이는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형태로 교묘하게 위장한 중독성 물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가공식품은 이토록 중독성이 강할까요? 책은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식감의 문제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종종 씹을 필요 없이 빠르게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주지 않고 칼로리를 빠르게 흡수하게 만듭니다. 둘째, 균형 잡힌 조합입니다. 지방, 설탕, 소금의 완벽한 행복 지점을 찾아내어 뇌가 가장 선호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맛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마케팅과 환경입니다. 초가공 식품 산업은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제품을 과학적으로 중독성이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환경을 이 제품들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이 책의 매력은 과학적 증거가 가득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케빈 홀의 연구를 예로 들면 같은 칼로리와 영양소로 짠 두 식단. 하나는 자연 음식 위주, 또 하나는 초가공 식품 위주. 그렇게 했더니 초가공 식품으로 식단을 짠 그룹이 평균 하루에 500칼로리를 더 먹고 체중이 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가공 식품이 우리의 포만감을 속이면서 위와 장, 뇌가 연결된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과적으로 비만, 심장병, 당뇨, 심지어 우울증과 치매까지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10% 늘 때마다 사망률이 2%씩 상승한다고 하니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는 다국적 식품 제조 산업의 이면 또한 드러내주는데요. 왜 정부는 이런 위험한 물질들을 규제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FDA의 그라스 시스템을 지적합니다. 바로 식품 제조 기업이 스스로 첨가물을 안전하다라고 선언하는 시스템인데요. 로비와 자금이 과학을 왜곡하고 특정 작물만을 과도하게 생산하는 것으로 환경적인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초가공식품은 소수 작물에 의존해 산림을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아마존의 숲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 끼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초가공 식품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만이나 건강 악화를 개인의 나태함이나 나쁜 식습관 탓으로 돌려왔는데요. 그러나 툴레겐 박사님은 초가공 식품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대규모로 생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바쁜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건강하지 않은 이 초가공 식품은 종종 아이들을 위한 간식이나 바쁜 현대인을 위한 필수품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은 금지보다는 규제를 제안하시는데요. 정부가 마케팅을 제한하고 경고 레이블의 사용을 명확히 하며 식품산업 자금이 공공보건기관이나 학계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초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아예 끊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금지 사항은 오히려 더 큰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사려고 하는 식품의 원재료 목록이 길다면 구매를 피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의 경우 이 책을 읽은 후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기본으로 하고 원재료의 종류가 6가지가 넘는 식품은 그냥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박사님의 진솔한 자기 고백과 냉철한 과학적 분석이 결합되어 매우 흡인력 있게 읽히는 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성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또는 특정 음식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갈망을 느껴왔다면 이 책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 책방의 북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